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날이 왔습니다. 네, 오창익 인권인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세먼지 하나 없는 봄바람처럼 좋은 방송에 또 나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창익입니다. 오늘 주제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그렇게 그 상투적으로 그 인사 멘트를 또 미세먼지를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계시다 제가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종합 지적, 네. 종합 지적. 오늘 이 미세먼지 대책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두 분이 법률 전문가이시고 인권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시고 어떤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대책을 논할 생각은 없고, 이 점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미세먼지 정말 괴롭지 않아요? 네, 괴롭죠. 근데 사실 죄송한데 저는 좀 잘 둔해서 그런가 미세먼지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잠깐 이거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내에 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주로 아니, 차를 저 방콕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안에 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차를 주로 타고 이제 움직이고 바깥에 걸어 다니는 거 좀 싫어해요. 제가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서 마스크가 없다는 거에서 내가 마스크가 너 왜 필요하냐 그랬다니까요. 진짜 미안하게. 지금 오늘 노영희 변호사 모시고 지금 미세먼지 대책 얘기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미세먼지를 잘 못 느꼈다는 거지 뭐 전혀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를테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 네. 또 어린이 다 이런 경우는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본인은 못 느껴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분노도 많은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정말 얼마를 기다린 봄인데 이 봄이 미세먼지 때문에. 네. 정말로 그 사계 중에 최고는 봄 아니에요? 봄? 그럼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봄날은 간다예요. 늘 봄이었으면 좋겠고. 진짜 봄이 이렇게 좋으세요? 정말 좋아요. 네. 왜요? 왜 좋으세요 이렇게? 아니 꽃 피고요. 바람이 봄바람은 정말 따뜻하잖아요. 이렇게 뭐 살랑살랑이랄까. 봄이 너무너무 좋은데. 몸에 바람 드는 게 아니고. 아니 남성분들이 좀 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봄을 여자가 좋아하는구나. 그래. 맞아, 남자들은 가을을 타신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 쓸데없는 얘기 그만합시다. 지금 새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세세하게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일전에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면.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비상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행정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두 분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열렸잖아요. 네네.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네. 당연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제 순방 마치고 오셨으니까 좋은데 이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책회의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예. 이 국면에서는 이상하게 문재인 패싱 또 환경부 장관 패싱인 것처럼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네.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건 뭐냐면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움직임은 활발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 활약도 보여주시고 예.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국정현안도 늘 점검하고 조정해야 되지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미세먼지라는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정부 부처가 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점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화두를 좀 이제 두 분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되면은 차량 이부제를 시행을 한다. 그런데 그게 모든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 공공기관. 그렇죠. 네, 한정을 해서. 그럼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에게 만약에 이걸 강제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 이제 강제를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냐면 생계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업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치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도 이렇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면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결국 핵심적인 논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은
80년대 헌법 이후부터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적인 우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7년도 헌법 35조에 예.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예.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네. 두 번째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시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될 모든 그 법률이 예. 지향하는 가치점이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모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환경권에 대해서 사실은 헌법에 써놓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다 보니까 네. 법률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뭐 행정명령 같은 것을 뭐 발동을 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일반 사적인 회사나 사적인 그런 영역에까지 모두 다 그 강조되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두 분께 드리는 화두를 좀 더 구체하면 국가가 나서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귀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가는 상당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헌법 35조의 환경권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발의한 새 헌법 개정안.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거기에도 헌법이 있는데 저 환경 관련 조항이 있는데 38조예요. 근데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그전엔 가지면 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네. 좀 섞인 거고요. 예. 국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도입니다. 네. 그전에는 국가와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네. 그 87년 상황하고 2018년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환경이 권리로서 헌법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건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안 다음부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환경 문제는요. 예. 정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매일처럼 환경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 물론 우리가 주택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지만 매일처럼 정말 한시도 예외 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는 정말 환경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개정안에서도 이거를 87년 헌법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크게 넘어서지 않은 게 아니라 문장만 이렇게 배열만 바꾼 수준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뭐랄까 국가 차원의 의지를 좀 더 보였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아까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로 돌아가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대책은 좀 손쉬운 거, 눈에 띄기 쉬운 거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반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것. 차량 이부제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정말 차량이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이어서 차가 많이 안 다녀야 한다면 민간 부분까지 이부제로 확대해야지 말 잘 듣는 그러니까요. 저항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건 뭔가. 네. 그래서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는지 전 그 이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말 답답한 건 그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미세먼지 원인이 뭡니까? 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농담이고.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와 네. 국내 요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밀 조사 결과도 아직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고등어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게. 예.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미세먼지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업 부분에서 일으키는 그 원인, 산업 부분 때문에 생기는 네.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어쩌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게 뭐랄까요, 좀 눈에 쉽게 띄는 그런 데만 좀 그냥 말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용만 하는 수준이다. 그렇죠. 통제가 쉬운 공공 부분만 닥달하고 있고 또 기업 부분은 별로 규제하지 않고 있고 네. 뭐 이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경정책기본법하고 네.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거가 이제 환경권과 관련된 기본법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법들에 뭐 이 현재와 같이 미세먼지가 뭐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지자체 단체에서 내지는 일반 사인인 국민들은 뭐 무조건 이부제를 해야 된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조항이 사실 없어요. 지금 바로 그건데 아까 그 오창익 국장께서 헌법에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뭐 더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발의는 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건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고는 이 수준을 넘어서 법으로 만약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표 깎인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저는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 내놓으면서 대중교통 무료한다 이런 얘기 한번 처음 했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자칭 예비 후보들 시장으로 나오겠다라고 예비 후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과 이제 각을 세우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러한 정책이 잘 됐네 잘못됐네 이제 되게 비판을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기도하고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좀 약간 개념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 내가 이것을 각을 세워서 내 인지도를 조금 높이고 뭔가 좀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예. 박원순 시장도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그냥 그 뭐 대중교통 무료로 한번 주면은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예. 이게 약간 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그 정치가들이 즉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정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연결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항상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예를 독해서 좀 단순화해서 중국이 이번에 취했다는 2단계 조치 내용이 뭐냐면 이부제 강제 실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화물 차량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그다음에 그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에는 시멘트 타설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되는 해체도 안 되는 공사 완전 중지. 그다음에 야외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금지. 근데 죄송하지만 중국은 좀 그보다 더 강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에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데 정말 좀 중국의 그런 강력한 조치로 네. 뭐 중국과 일본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네. 보도에 따르면 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중일 3개국이 있는데 네. 중국과 일본은 좀 줄었는데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네. 바로 중국 같은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면은 중국발 미세먼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유해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단순하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금지.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의 강제성을 동원을 해가지고 금지. 만약에 이렇게 발동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헌법 37조의 규정이 있죠. 네.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냐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원한 답을 못 주고 있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경유차 때문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생기는지 네. 지금 단순히 노후 경유차, 뭐 10년 이상 경유차 수준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10년 넘으면 안 되고 9년은 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선행해야 될 건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가 물론 집권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네.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네. 그래야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뭐 시멘트 타설을 못하게 하든 또는 강제 이부제를 하든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거 저는 원인만 정확히 밝혀낸다면 네. 강제 차량 이부제도 물론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만 네.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외는 물론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같은 건 보장이 돼야 되고요. 뭐 택시 부재를 해제한다든지 네네. 또 생계형 같은 경우에 뭐 소형 트럭이나 이런 경우에 예외를 둔다는 등의 합리적인 정책만 나온다면 정말 심각한 날에는 차량 이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오창익 국장께서 사실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게 만약에 강력한 어떤 그 권한이 발동이 돼가지고 강제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 아니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훨씬 큰데 왜 우리만 잡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국내 정치로 갈등만 더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가 존재해야 될 존립 근거가 허물어지는 거죠.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오는 걸 우리가 뭐 무슨 보자기 같은 걸 씌워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라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현재 기준치를 넘는 미세먼지가 발생을 해서 국민의 막 건강이며 생태계며 경제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지금 맞는 가설이라고 한다면, 맞는 명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단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당연히 일정 정도는 국민의 기본권, 뭐 그 차를 편하게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기본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비교 형량을 해서 공익이 좀 더 크다면 당연히 강제할 수 있고 좀 더 협조를 보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그 TBS 앱으로 토산 31님이 바로 그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간 참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부제에 대해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말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부제 해야 된다. 미세먼지 많으니까 해라. 이러면 법률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라 그러면 사실 당황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걸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설득을 하고 알려주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오창익 국장님이 제기한 것도 바로 그런 사전 단계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인권을 제한하려면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익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냐의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환경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 수도권의 193개 대형 사업장 중 39개 민간 업체가 참여해서 이제 저감 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의문이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굴뚝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나쁜 게 많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굴뚝에 어느 정도 오염이 나오는지를 측정하는 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게 23,000개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제부터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정말. 말만 환경권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지는 정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올려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통과하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그럼 미세먼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게 사실이고 맞아요. 근데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권에 대해 제대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자는 건 당연한 말이고 그럼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1년이 걸릴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440님도 이제 그 영업 때문에 승용차를 꼭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세세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강제로 이부제를 한다고 치자. 나는 그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어렵다. 노선도 별로 없고 그럼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는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제력을 발동한다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반론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가 어찌 보면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근데 어떻게 저기는 블랙홀도 아니고 들어가면 강간무소식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치인들이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다? 저는 표 때문에 움직이고 또 그것도 그냥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그때 잠깐이고 저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강제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법률 근거가 있어야 강제권이 발동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귀착되는 문제는 입법이잖아요. 국회잖아요. 근데 매번 뭐 국회만 정부도 입법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근데 국회만 욕하는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서워. 아니 저는 여론을 모아가고 도돌이표를 찍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거예요. 미세먼지 특별법은 뭐 지금 소관 상임위도 넘지 못한 거고 그렇죠. 네. 넘는다 하더라도 시행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줘야죠. 6개월이든 1년 줘야죠. 그러니까 아직 먼 미래의 얘기인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 정부가 좀 챙겨야 되는데 이를테면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낮춘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노후 원전이 7개 뭐 이제 그 폐쇄한다. 네, 폐쇄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가동률도 낮춘다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동률을 낮춰버리면 먼지가 더 난다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아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니까 네. 아예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우리가 난로를 피워도 네. 어설프게 하면 연기가 더 많이 난다. 이런 비슷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런 네네. 식으로. 아예 가동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발전소의 오염 제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좀 개발하든지 이런 방식이 이지 않으면 가동률 낮추는 거 가지고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나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화력 발전소를 가동률을 줄이냐 없애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미세먼지에 관한 한 출발선에 서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되게 아쉬운 거고 정부가 행정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발표는 화력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러면 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하품 나오는 소리도 아니고요. 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국회에서 입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우리가 정치권을 압박해서 입법이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 하더라도 입법 사항이 아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대선 주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더 이상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다. 환경은 안보다. 그렇죠.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대선 주자들의 입에서. 맞는 말이긴 하네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뭐가 나왔느냐가 문제거든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지금 계속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문자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왜? 미세먼지 다 들이마시는 건 사실은 서민들이죠. 힘드니까요. 그렇잖아요. 서민들만 이제 미세먼지 열심히 들이마시고 있는데 대중교통 타고 걸어 다니고 하는 분들이 그걸 체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닌데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고 또 그게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으려면 행정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입법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조금 전에 오창익 국장님이 중요한 점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뭘 발동하기 전에 뭔가 조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 하나.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거의 손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자꾸 이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쪽에다가 이제 뭐라고 계속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 비판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거 말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또 사실 우리도 그렇게까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되게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그렇죠.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본인들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도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이제 동참을 유도하는 게 지금 그렇죠. 당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4711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애매한 노후 경유차 탈만 할 게 아니라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이 타이어 가루가 하루에 몇 톤 나오는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또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사실은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서가 문제인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부터라도 좀 제대로 일단 모아서 한 대 모아가지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거기서 대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집행력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작년 9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 아, 그랬었었나요? 네, 6개월 만에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번씩 뭐 하거나 나중에 심각해지면 분기에 한 번씩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발표하고 있는 정부의 답답함도 있지만 뭐 비슷한 걸 재탕하고 또 삼탕하는 정부 특히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부처 중에 환경부 힘이 너무 약하죠.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 정부조직법 바꿔가지고 환경부총리라도 모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가야죠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차관도 한 2-3명 두고요. 예. 아니 힘이 없어서 그렇다면 인력도 더 배치하고. 그렇죠. 예산은 있나요? 예산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경제부처나 국방부에서 좀 깎아서 하면 되죠. 아니 경찰청 아까 경찰청 보안국 그런 것도 좀 깎아가지고 하면 되고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 지금 시대의 시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를 정부가 살펴야 되고 네. 그것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 안 되면 며칠 전에 강영구 기자가 나와서 그 미세먼지 마스크 얘기했거든요. 한 장에 3,000원이래요. 그거 좀 깎아주시든지. 네? 왜 멀뚱히 쳐다보세요? 아니, 이분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뭔가 좀 그 화끈하고 그 근본적인 좀 그 대책이 좀 나오고 입법도 좀 팍팍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땐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전하면서 오늘 새로 고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익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